한국중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탄소 포집에 대해서 알아보는 에그머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흐름과 탄소 포집에 대한 얘기는 잠깐 나눠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는 에너지원이 있죠. 화석연료 중에서도 비교적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곳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포집 분야에 관심을 점차 가지고 있다. 투자도 늘려가고 있다. 한 2040년까지 봤을 때 15년 후에 탄소 포집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100조. 우리 유주임님, 네. 그보다 큰 거예요? 훨씬 큽니다. 지금 이 1조 달러. 자,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지금 기후변화 심각하잖아요. 이 날씨도 계속 추웠다 더웠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온탕냉탕 말 난리도 아닌데,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배달 음식은 저는 거의 안 먹습니다. 한번 시켜 먹어보니까 막 플라스틱 쓰레기 어마어마한데, 그 정도. 혹시 주임님은 평상시 생활에서 이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 뭐 하고 계신지? 가능하면 네.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이거 힘들어요. 5층만 올라가도 저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요 정도인데요. 지금부터는 발전이나 산업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으는 이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탄소를 잡아서 캡처해서 땅이나 바닥 깊숙한 곳에 저장, 스토리지 하는 것이 바로 CCS라는 거고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탄소가 그럼 녹거나 광물이 된다는 거죠. 또 탄소를 잡아서 필요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건 CCU라고 부릅니다. 잡아가지고 묻어놓거나, 아니면 잡아서 활용을 하거나, 혹은 묻어놓거나 활용하는 걸 같이 쓰거나, 이걸 이제 CCUS라고 하는데, 자, 한국중부발전에서도 사업도 혹시 벌이고 있는 게 있나요? 고령발전본부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네. 그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그 에코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라고 하면 저 같은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아무래도 친환경과는 이 정반대되는 산업이기는 한데, 친환경에 앞장서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름다운 기술 아주 칭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탄소 배출 우리가 줄여야 한다. 귀가 따갑게 들어온 거에 비해서 탄소 포집이라는 산업은 그만큼 사실 성장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사실은 돈이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포집 비용부터 진입 장벽이, 기술도 높지만 비용도 높아서 사실 많은 이 발전이 없었는데, 이제는 탄소 포집에 여러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도 줄이고 이제 수익화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 퀴즈라기보다는 주임님의 생각. 투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세요? 워렌 버핏.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워런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일론 머스크, 예전 빌 게이츠 가장 최고 갑부죠. 이런 분들이 이 탄소 포집 기술을 세상을 뒤흔들 기술이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탄소 포집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0억 원이라는 상금을 걸고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요 경영대회인데, 연간 1기가톤, 그러니까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승자에게는 5천만 달러의 우승 상금, 2, 3, 4위 나눠서 줄 테니까, 야, 우리 돈 1,440억 원의 상금 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이즈가 다르죠. 자, 그런데 이런 투자 거물들이 탄소 포집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심들이 점점 높아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인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이 투자 거물, 투자 기재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거 조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탄소 포집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 특히나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기보다
이게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녹색 사기다라고 아주 폄하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천연가스와 그래서 석유는 육성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배출 안 하자가 아니라 배출한 거 다시 끌어모으자라고 해서 각종 이제 정부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세액공제, 그러니까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 연구 개발까지도 정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부 지원, 뭐 기업들의 ESG 경영,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기술 혁신 이런 건 분명히 탄소 포집에 있어서 호재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바뀌냐에 따라서 또 획획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기민하게 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탄소 포집 얘기를 했는데 혹시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탄소 포집 관련해서 네. 국내에도 네. 그 좋은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가 있을까요? 기업 종목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 이렇게 뭐 거창하게 떠들고 할 거 없고 이거 사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갖자.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찾아보자면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먼저 이제 미국부터 보면 아마 이게 환경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시덴탈. 옥시덴탈이 사실 미국 텍사스에 지금 세계 최대 탄소 포집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올해 완공 예정인데 완공이 되면 내년 최대 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동안 무려 100개의 이 대규모 포집 시설을 더 건설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옥시덴탈 주가가 한번 쫙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빠지니까 워렌 버핏이 막 이거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지분을 거의 30% 가까이 확대를 하고 워렌 버핏만 좀 따라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엑손모빌이라는 곳, 여기가 미국 최대 이산화탄소 운송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덴버리라는 기업을 뭐 인수를 하면서 여기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 건 탄소 포집에 필요한 재료, 이거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요. 아까 국내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탄소 포집에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칼륨제라고 합니다. 칼륨제. 저도 이과이긴 한데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국내에 이 칼륨제 화학 제품 세계 1위 기업이 있다고 해요. 이 기업의 광고는 아니지만 유니드라는 곳인데 당연히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널리 쓰이게 된다면 여기도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외에도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위스의 클라이먹스라는 기업들도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대규모 투자를 얼마 전에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누구의 판단으로? 본인의 그리고 판단으로 책임은 누가? 본인이 이렇게 한번 발을 싹 빼는데 진짜 중요한 거죠. 투자 전에 이런 것들 공부 꼭 하셔야 된다. 특히나 에너지 관련 투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꼭 공부하시고 트렌드 잘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2회를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저와 1부, 2부, 2회를 같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에너지 분야에 관련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 그 탄소 포집 관련된 네. 알려주신 그 종목들 제 포트폴리오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잘 되면 뭐 한턱 쏘실 건가요? 잘 되면 한 턱이라 아니라 두 턱도 쏘겠습니다. 잘 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줘서 되게 무섭다. 안 되면 뭐 쫓아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이 주임님의 좋은 성과 바라면서요. 그래야지 뭐 두 턱도 먹겠죠. 자, 오늘도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에그머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